네,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 그리고 그 뒤에 혹시 경기 침체나 스태그플레이션 그런 어떤 우려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부동산 관련해서는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있고 하지만 이런 어떤 경제 전반적인 어떤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박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부동산 시장 지금 현재 상황부터 좀 말씀을 해주세요. 우선 전체적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만, 예, 현실적으로 이제 당장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지는 않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일종의 이제 정책적인 그런 속도 조절론이 또 부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다주택자 중과 유예 1년은 가장 먼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만, 임대차법 같은 경우는 이제 신종론이 좀 부각되고 있고, 예, 재건축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도 내년 이후로 논의를 좀 밀어놓은 상태예요. 예. 그래서 이제 6월 하반기에는 가장 주목해야 될 변수는 금리 인상 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출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런 그 핵심 요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의 깊게 좀 관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은 통화 정책은 사실 뭐 한국은행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랑은 그 새 정부랑은 어떻게 보면 또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 네.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있어서 네네. 물론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중앙은행. 우선 전체적인 금리는 우리나라 이제 국내 시장을 보고 할 수 있는 기준금리 인상이나 이런 대응은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전 세계적인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국내 기준금리를 어느 수준까지 과연 상향 조정할 것인가 이것이 그렇죠. 이제 가장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국내 여건만을 가지고 기준금리 인상하는 것은 좀 다소간 속도 조절하면서 시황을 봐야 될 수 있습니다만 미국발 금리 인상이 워낙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자칫 뒤처지게 될 경우 여러 또 경제적인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그에 따른 금리 인상이 국내 다시 부동산 시장 전체 경제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로 인한 금리 인상이 거의 지금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고. 네. 근데 디테일한 어떤 정책들, 부동산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정책들 중에서 지금 실시한 거는 1년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요거 이거 하나인가요? 네, 사실상 그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십시오. 네. 재건축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정밀 30년이 넘은 정밀 안전진단 이런 것들은 면제라고 했습니다만 일단 그건 보류가 된 상태이고 안전진단에 대한 재검토조차도 내년 상반기로 좀 밀어놓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재건축에서 걸림돌이 컸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하반기에 입법을 진행하겠다 이런 이제 언급도 나와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이런 입법 속도가 지체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 여건, 가격이 상승한다든가 이런 여건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시장을 어느 정도 관찰하면서 대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혹시 박합수 위원님은 교수님은 어제 MBC 뉴스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인수위 110대 과제를 아주 자세하게 풀어낸 한 2,000페이지 가량 되는 그 PDF 파일이 유출이 됐는데 거기에 부동산 내용들이 꽤 있대요. 그거 혹시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요? 예. 네네네. 거기 보니까 무슨 상반기, 하반기, 뭘 시행하겠다, 그런 어떤 계획이 조금 있는 것 같던데? 예, 그 로드맵이 이제, 발표가, 물론 이제 계획 아니죠. 발표는 아니고. 예. 방금 이제 그걸 사실 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이제 보도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우리가 또 관심사항이 분양가 상한제 아닙니까? 분양가격 산정, 요런 문제가 첨예한 대립이 되고 있는데, 시장에서. 요거는 이제 올해 하반기 정도에 하겠다, 이런 얘기가 언급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일기 신도시 관련해서도 또 관심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이것에 대한 뭐 특별법 제정 이런 것이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이건 올해 하반기부터 논의를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포함된 거로 보여집니다. 예. 세금이나 이런 것들은 그 국회 차원이니까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 뭐 공정시장 가액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건가요? 정부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대통령령이니까 예. 일단은 그거는 공시가격이 발표되면 공시가격의 60%에서 100% 사이에서 예. 시행령을 통해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올해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100%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100%로 이제 상향된 시점인데 공시가격 자체는 또 한 10% 이상 전년 대비 올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거를 작년 수준으로 보유세를 유사하게 적용하려면 이거를 80이나 85% 수준까지 낮춰서 적용을 해줘야지만 비슷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렇겠죠. 이것은 이제 네. 세율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20년 대비 21년도에 1주택자 같은 경우는 0.2%포인트가 올랐는데 이 다주택자는 거의 2배 정도가 올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세율은 방금 언급하신 대로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의 그 하향 조정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반영 비율,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몇 %로 낮출 것인가, 이게 좀 이제 사실상 올해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다주택자들 그 양도세 중과 조치 유예한 다음에 매물이 많이 나왔습니까? 그리고 그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세요? 다주택자 중과유예가 이제 10일부터 시행인데 얼마 안 시장에서 예. 네네네 5월 10일이니까 뭐 며칠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5월 그 9일 전날부터 11일 엊그제까지 대략 서울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한 4% 정도 이제 늘어났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4% 정도면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그렇게 아주 많이 나온 물건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5월 말까지 매도를 해야 올해 본 보유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물리적인 예. 시간이 2주 남짓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너무 좀 촉박하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2주 안에 팔려면 급매물을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 예를 들면 급매물이라 하면 시세의 한 10% 정도를 깎아야 되는 건데 예. 10%를 깎아주기보다는 올해 본 뭐 보유세를 내고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니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대응하겠다 이런 심리도 좀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고 또 현실적으로는 여기에 세입자가 있는데 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맞지 않아서 집을 팔기가 여의치 않은 현실적인 또 문제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시장이 돌아가면 가격은 지금 보유세 또 공정시장 가액을 통해서 조금 좀 낮춰주고 종부세 논의도 계속이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좀 더 기다려서 가격이 뭐 강보합이나 더 오를 때 팔자라는 심리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지금 가격도 굉장히 높잖아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렇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가격도 높은데 그걸 계속 그 낮추지 않고 계속 내놓으면 이게 팔릴까요? 우선 가격이 지금 지나치게 급등한 상황입니다. 지난 뭐 4, 5년 전에 비해서 가격이 2배 정도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매수자 입장에서는 좀 신중해야 될 시점도 됐다. 그러니까 상승 후반기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이제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하반기 들어서는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이 본격화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수자의 부담이 커지는 양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무엇보다 지금 현재 가격을 그대로 인수하는 것은 상당히 고점에서 매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시간을 두고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가격이 뭐 급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예. 언급한 대로 금리가 지금 현재 대출 금리가 평균적으로 3.84%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준금리가 이제 오르고 전체적인 대출금리로 반영이 돼서 0.5% 내지는 1% 정도가 올라가게 되면 시장은 좀 급격하게
위축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대출금리 평균이 5%에 육박하게 되면 종전 우리가 2012-13년도에 하우스 푸어 시절의 금리가 5, 6% 정도 수준이거든요. 아, 그랬군요. 예. 네, 사실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면 매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격을 지금보다는 많이 낮춘 매물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실시가 되면 예. 막바지 한 3, 4개월을 남겨놓고 그 시한이 남았을 때 이제 촉박해서 가격을 조금 더 낮추는 경향이 있어요. 예. 네, 그렇게 본다면 이제 내년 5월 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12월 연초. 정도? 예. 연말이나 연초네. 연초 1, 2월 정도? 예. 이 정도의 상황을 좀 보면서 대응해도 늦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또 그 와중에 그 시점에서는 금리가 일정 부분 또 올라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을 보면서 대응해야 된다. 매수자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잠재적 매수자는 신중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면 거래 공백은 한동안 이어지겠네요. 그럼 수도권이랄지 서울이랄지 이런 상황은 그렇고 지역이랑은 어떻습니까? 양극화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감지가 되나요? 지금 양극화 현상은 불가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 KB 주택가격 동향조사 자료를 보게 되면 예. 전국의 하위 20% 이제 1분위의 그 평균 주택가격이 1억 2,300만 원 정도인데 상위 20%인 5분위 주택 평균 가격은 12억 4,7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10배 정도입니다. 10배 정도. 그러네요. 이게 이제 5년 전에 2017년 4월에는 그 배수가 한 4.7배였는데 지금 10배적으로 이게 간극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예. 5년 만에 2배 이상 차이가 벌어진 거죠. 이만큼 이제 양극화가 심해진 그런 양상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지방시장은 지금 지역별로 편차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 이런 입주 물량이 지금 급증한 지역은 하향 조정세가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예. 그렇다고 이제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고 호재가 있는 강원도, 원주, 춘천이라든가 전주, 청주 내지는 이제 창원 지역 같은 이런 지역들은 여전히 소폭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전월세 시장은 어떤가요? 전월세 시장은 지금 월세화가 좀 가속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서울 같은 경우 4월 달에 전체 그 임대차 거래 중에 38.9% 거의 39%가 10건 중 4건 정도가 월세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예. 이런 이제 월세화되는 경향은 보유세가 부담되면서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들이 좀 늘고 있고 저금리 상태에서 좀 월세를 선호했던 경향도 있습니다. 예. 근데 세입자도 이 보증금이 너무 높아지면서 보증금을 충당할 수가 없는 이런 이제 상황에 몰리고 전세 대출도 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예. 최근에는 이제 이런 오히려 대출 금리가 너무 올랐으니까 월세 전환율을 감소하고 유사하니까요. 그냥 월세에 머물겠다. 이런 상황도 나타나고 있어서 그렇네요. 이런 월세화 경향이 좀 더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 시장은 전반적으로는 이제 방금 언급한 대로 매입을 보류한 그런 전세 안주 수요. 그렇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기 신도시든 이런 여러 가지 청약 대기 수요가 계속 전세에 머물고 그리고 계약갱시 청구권이 이제 8월부터 순차적으로 2년이 이제 경과되면서 도래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주변 시세 수준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된다라고 보게 되면 전세 시장은 좀 소폭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박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강변북로 구리방면 양화대교 지난 지점 3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행주대교부터 막히고요. 더가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수도권 제1수단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면 김포요금소에서 장수까지 13